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통계학과 송성주입니다. 지난 동영상 통계적 가설검정 1에서는 가설검정의 사례와 역사를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가설검정의 구성 요소와 일반적인 절차, 특히 유의 확률을 이용한 검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가설검정을 하기 위해서 처음 해야 할 일은 가설을 세우는 것입니다. 지난 동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설검정에는 크게 피셔의 방식과 네이만 피어슨 방식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피셔의 방식은 귀무가설만 필요하지만 일반적으로 통계적 가설검정에서는 두 가지 가설을 세웁니다. 하나는 귀무가설이고 다른 하나는 대립가설로서 두 가설은 상호 배반이라 동시에 참이될 수는 없습니다. 보통 귀무가설은 평소에 믿고 있었던 기존의 믿음이 해당되고요. 대립가설은 어떤 변화가 생겨서 평소에 믿고 있었던 것이 변했다라는 것이 해당됩니다. 대립가설은 흔히 연구가설이라고 하는데요. 평소에 믿고 있었던 사실에 변화가 있어서 뭔가 새로운 것이 생겼다라는 것을 보이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귀무가설과 대립가설은 대칭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가설검정의 프레임워크 안에서 이들은 대칭이 아닙니다. 피셔의 표현에 의하면 귀무가설은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실험의 과정에서 반증될 수 있는 가설입니다. 그러니까 반증에 의해 귀무가설이 기각되면 대립가설이 증명된다고 보는 형태입니다. 하지만 귀무가설이 기각되지 않는다고 해서 귀무가설은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지난 동영상에서 소개했던 사례에서 귀무가설과 대립가설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다루었던 첫 번째 예는 차 맛을 가리는 여인이었습니다. 차를 먼저 잔에 붓고 우유를 넣는 것과 우유를 먼저 잔에 붓고 차를 나중에 넣는 것의 맛의 차이를 알 수 있다고 한 여성의 주장을 실험을 통해서 검증해 보자라는 것이었죠. 피셔의 실험은 8잔의 차를 4잔은 차부터, 4잔은 우유부터 넣어서 만들고 이를 랜덤한 순서로 제시할 때 차부터 넣은 4잔을 고르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때 몇 잔이나 맞추는지를 카운트해서 검정을 시행하는 것이죠. 여기서 귀무가설은 맛을 가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피셔의 유의성 검정에서는 대립가설이 존재하지 않지만 대립가설을 설정한다면 맛을 가릴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확률을 이용해서 가설을 세우고 싶다면 차와 우유의 순서를 맞힐 확률을 P라고 할 때 귀무가설은 P는 0.5이다 정도로 놓을 수 있겠습니다. 가능한 값이 2개뿐일 때 찍어서 맞힐 확률은 0.5이니까요. 대립가설은 다른 것도 가능하겠지만 P는 1이라거나 P가 0.5보다 크다 정도로 놓을 수 있겠습니다. 다음 사례는 배심원단 구성에서의 인종차별 문제였습니다. 설문지에 응답한 사람들 중 13.76%가 흑인이었는데 응답자들 중 추첨으로 만든 배심원단 중에는 흑인이 6.75%에 불과했던 경우입니다. 귀무가설은 인종차별이 없었다, 대립가설은 인종차별이 있었다로 놓을 수 있겠습니다. 이 문제는 설문지에 응답한 사람들 중에 랜덤하게 400명을 뽑아서 배심원단을 구성한 것이 맞느냐라는 것이 이슈라고 할 수 있는데요. 표본이 랜덤하게 추출되었다고 생각할 때 우리 표본이 흑인 비율이 13.76%인 모집단에서 추출된 것이 맞는지를 검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표본이 크기가 7,374인 유한 모집단에서 뽑혔기 때문에 이 유한 모집단에서 흑인의 비율이 P일 때 귀무가설은 P가 0.1376과 같다라는 것이고요. 대립가설은 P가 0.1376보다 작다, 즉 흑인이 13.76%보다 덜 뽑히는 구조이다라는 것이 대립가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사례는 선거 여론조사입니다. 어떤 여론조사에서 남성 유권자 500명 중 특정 후보 지지율이 40%, 여성 유권자 500명 중 지지율이 36% 나왔다고 가정했습니다. 40%와 36%의 차이, 즉 4%포인트 차이가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지가 궁금한 건데요. 이때 귀무가설은 유권자 성별에 따른 지지율의 차이가 없다, 대립가설은 지지율의 차이가 있다라고 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대립가설은 지지율의 차이가 있다뿐 아니라 남성 유권자 지지율이 여성 유권자 지지율보다 높다로 놓을 수도 있을 텐데요. 이런 경우 단측 검정 또는 한쪽 검정이라고 부릅니다. 토마토 포장 예에서는 포장의 평균 무게가 750g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은 경우입니다. 평균 무게가 더 큰 것은 그다지 관심이 없고 혹시라도 무게가 작지는 않은지가 관심이 있다면 귀무가설은 평균 무게가 750g, 대립가설은 평균 무게가 750g보다 작다라고 놓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가설을 세우고 나면 우리가 얻게 될 자료가 이 가설들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합니다. 자료로부터 계산이 가능한 검정 통계량이 그 도구가 되는데요. 적절한 검정 통계량을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검정의 단계가 됩니다. 검정 통계량에 따라서 검정의 이름이 결정되기도 하죠. 검정 통계량의 분포가 T분포이면 T검정, 카이제곱 분포이면 카이제곱 검정, F분포이면 F검정 등으로 불립니다. 검정 통계량을 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선 검정 통계량의 값이 자료와 가설의 양립 가능성을 측정해 줄 수 있어야 하고요. 귀무가설 하에서 검정 통계량의 분포를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귀무가설이 참이라는 가정하에서 확률을 계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차맛을 가리는 여인의 경우 검정 통계량은 랜덤한 순서로 제시된 8잔 가운데 차부터 넣고 우유를 나중에 넣은 잔을 맞추는 숫자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귀무가설 하에서는 8잔 중에 4잔을 무작위로 고르는 것이 되니까요. 경우의 수를 이용해서 확률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초기화 분포의 확률 공식을 이용해서 확률 계산을 할 수도 있는데요. 초기화 분포는 가능한 결과가 성공이나 실패, 긍정이나 부정 같이 이렇게 2개만 있는 유한 모집단에서 비복원으로 표본을 뽑을 때 성공의 개수가 따르는 분포를 말합니다. 검정 통계량은 귀무가설 하에서 성공이 4개, 실패가 4개인 모집단에서 크기 4인 표본을 비복원으로 뽑을 때 성공의 개수라고 볼 수 있으니까 초기화 분포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대배심원단 구성에서도 검정 통계량은 배심원단으로 뽑힌 400명 중에 흑인의 숫자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통계량은 귀무가설 하에서 성공이 1015개, 나머지가 실패인 크기 7374인 모집단에서 크기 400인 표본을 비복원으로 뽑을 때 초기화 분포를 따르게 되고요. 초기화 분포의 확률 공식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모집단이 매우 크기 때문에 초기화 분포의 직접 계산은 불편하고요. 시행 횟수가 400이고 성공률이 0.1376인 이항 분포로 근사해서 확률을 계산하거나 이항 분포를 다시 정규 분포로 근사해서 확률을 계산하면 됩니다. 토마토 포장이 얘 같은 경우에 검정 통계량은 X바 빼기 750 나누기 시그마 나누기 루트 10으로 놓을 수 있는데요. 포장 무게가 정규 분포라는 가정하에서 이것은 귀무가설하에서 표준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여기서 시그마는 토마토 포장 무게 분포의 표준 편차입니다. 귀무가설이 참일 때 포장 무게 분포의 평균은 750이고요. 이 검정 통계량은 관측값인 표본 평균과 귀무가설 하에서 기대되는 값 750 사이의 차이를 표준 편차 단위로 측정해 줍니다. 만약 포장 무게 분포가 분산이 매우 커서 변동이 심한 분포라면 표본 평균이 750과 꽤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할 것이고 변동이 매우 작은 분포라면 표본 평균이 750과 약간만 떨어져 있어도 차이가 크다고 느낄 것이기 때문에 검정 통계량은 표준 편차 단위로 표현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가설을 설정하고 검정 통계량을 결정하고 나면 자료를 모으고요. 유의성 검정에서는 관측된 자료로부터 p-value를 계산합니다. 네이만 피어슨 방법은 다음 동영상에서 자세히 다룰 예정이라 여기서는 p-value를 이용하는 경우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 용어로는 유의 확률이라고 부르는 p-value는 귀무가설이 참이라는 것을 가정했을 때 우리가 얻은 자료보다 더 극단적인 자료를 얻을 확률을 의미합니다. 더 극단적이라고 하는 것은 귀무가설로부터 더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뜻하고요. 극단적인 자료일수록 귀무가설에 대한 더 큰 반증이 될 것입니다.
관측값보다 더 극단적인 자료를 얻을 확률이 작다라는 것은 관측값 자체가 이미 극단적이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 확률이 작으면 실제 관측된 값이 귀무가설하에서 나오기 어려운 값이라는 뜻이고요. 이 값을 관측했다는 것을 귀무가설이 참이 아니라는 근거로 받아들여서 귀무가설을 기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앞서 본 사례들에 대해서 p-value를 계산해 볼까요? 피셔의 책에는 실험의 결과가 나와 있지 않지만 데이비드 사우스버그의 The Lady Tasting Tea라는 책에는 그 여성이 4잔을 모두 맞추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차부터 넣은 4잔을 모두 맞추었다면 p-value는 8 choose 4분의 4 choose 4, 즉 8개 중에 4개를 무작위로 뽑는 경우의 수 분의 옳은 선택 4개 중에 4개를 뽑을 경우의 수이고요. 이 값은 70분의 1, 즉 0.014가 됩니다. 5%를 기준으로 하면 귀무가설은 기각될 것이고요. 이 여성이 차 맛을 가릴 수 있는 것으로 결론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배심원단 구성의 사례를 보죠. 설문지에 응답한 백인 6,359명과 흑인 1,015명 가운데 무작위로 400명을 뽑을 때 우연히 흑인이 27명 또는 그보다 더 작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 확률이 바로 p-value인 것이고요. 그러면 그 값이 얼마일까요? 이 확률은 성공이 1,015개, 실패가 6,359개 있는 유한 모집단에서 400개를 무작위로 뽑을 때 27 또는 더 작은 숫자의 성공을 뽑을 확률인데요. 시행 횟수가 400이고 성공률이 0.1376인 이항분포로 근사하면 6.8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정도가 나옵니다. 다시 중심극한 정리를 써서 정규 분포로 근사하면 0.00003이 나옵니다. 여전히 매우 작은 값이죠. 귀무가설이 참이라면 관측값 또는 더 극단적인 값이 나올 확률이 매우 작기 때문에 귀무가설이 참이라고 보기 어렵고요. 배심원단의 구성이 흑인 비율이 13.76%인 모집단에서 무작위 추출된 것으로 보기 힘들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토마토 해제에서는 검정 통계량이 X바 빼기 750을 시그마 나누기 루트 10으로 나눈 것이었죠. 유의 확률을 구하려면 시그마에 대한 가정이 필요한데요. 30g 정도가 표준 편차라고 가정한다면 검정 통계량의 값은 마이너스 2.1082가 되고요. 이보다 더 극단적인 값을 얻을 확률은 귀무가설 하에서 0.018로 계산됩니다. 귀무가설 하에서 크기가 10인 표본 평균의 분포를 노말 750, 90으로 구해서 계산한 것입니다. 이 확률에 근거하면 매우 작은 값이니까요. 귀무가설을 기각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표준 편차가 커진다면 유의 확률은 더 커질 텐데요. 만약 표준 편차가 60g이라면 유의 확률이 0.1459가 되어서 이 경우에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게 됩니다. 이와 같이 유의성 검정은 가설의 검정, 검정 통계량 결정, p-value 계산, 결론의 단계로 진행하게 됩니다. 결론을 내릴 때 유의 확률을 주어진 유의 수준과 비교해서 유의 수준보다 작으면 귀무가설을 기각합니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p-value는 귀무가설이 참일 확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가끔 p-value를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정확한 정의는 다시 말해서 귀무가설이 참일 때 관측값보다 더 귀무가설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즉 대립가설을 더 지지하는 관측값을 얻을 확률입니다. 귀무가설이나 대립가설 모두 표본이 얻어지는 모집단에 대한 서술이기 때문에 가설에는 랜덤한 것이 없습니다. 고정된 값으로 표현되는 귀무가설이나 대립가설이 참이 될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의미가 없는 것이죠. 특정 여성이 차 맛을 가리는 확률은 0.5이거나 아니거나이지 랜덤한 값을 갖는 확률 변수가 아니라는 거죠. 모집단에서 흑인의 비율은 0.1376이거나 아니거나이지 0.1376의 값을 하나의 가능성으로 갖는 확률 변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무가설이 참일 확률은 억지로 말하자면 0 아니면 1이죠. 참이면 1이고 참이 아니면 0이 되겠습니다. 모수를 확률 변수로 처리하는 베이지안 통계의 방법에서는 귀무가설이 참일 확률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접근 방식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많은 통계 분석에서 모수 모형이 기본이 되기 때문에 귀무가설과 대립가설이 모집단 분포의 모수값으로 설정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흑인 비율이라든지 성별 지지율 등이 모수 P로 표시되는 것과 같은 것이죠. 모수에 대한 신뢰 구간을 P밸류와 같이 리포트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가설 검정에서는 주어진 자료를 바탕으로 귀무가설을 기각했다 할지라도 예를 들어 성별 지지율이 같지 않다라고 결론을 내렸을 때 성별 지지율이 얼마나 다른지를 얘기해 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신뢰 구간은 성별 지지율의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를 구간으로 표현해 주기 때문에 가설 검정과는 또 다른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본 것은 유의 확률을 이용한 가설 검정이지만 네이만 피어슨 렘마를 기본으로 하는 통계적 가설 검정은 유의 수준을 이용한 기각력 설정을 통해서 결론을 내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번 영상에서는 네이만 피어슨의 최강력 검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